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합니까? 어제 저희 개각 이야기하면서 조국 수석하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마무리됐는데 그 이야기 더 해볼까 싶어요. 뭐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어제 그랬었는데 예, 뭐가 예. 좀 더 구체화된 게 나와요?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확 나왔죠. 예. 뭐 오늘 일제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랬습니다. 예,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 뭐 음. 이런 이야기인데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건 제가 확인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인사 검증한다고 무조건 장관 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인사 검증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뭐 최소한 개각과 동시에 교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리는 인준 표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여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장관 청문회에서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그 불똥이 뭐 총리 인준 표결로 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낙연 총리도 조국 수석도 곧 있을 개각 등등의 대상은 된다는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관 다른 자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은 정말로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네. 논쟁점도 많고요. 아니, 당연하죠. 예. 하나하나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은 일단 지난달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유시민 조국 등판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차기 대권 주자군의 친문, 친노의 대표성을 띈 사람으로 나서서 판을 이제 확 키우자. 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 연장선에서 부산 총선 차출론 등이 나온 것인데 나왔죠? 예. 만약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회하고 당에 있는 것보다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예요. 좁아지죠. 예. 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살아있다. 차기 대권으로서의 불씨. 그렇죠. 후보군.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 같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하고 연결시켜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을 해왔으니까 마무리까지 지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나름 장수 장관이지만은 뭐 존재감이 약했던 거 사실이거든요. 업무 예. 평가도 그리 높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된다면은 이제 청와대와 호흡이 잘 맞을 것은 당연하고 법무부에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힘있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이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명약 예. 관화합니다. 여당에서도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장관 가는 거 그렇죠. 문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나를 이제 논평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네. 국민의 이름으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다고요? 야당 논평인데요. 8년 전에 나온 겁니다. 8년 전에. 예. 과거에. 2011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맞아요.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이제 지명하자. 그랬죠. 당시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에요. 지금 여당이. 그렇죠. 선두교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뭐 굳이 전달 안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강한 비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아니, 요 있거든요. 논평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지명이라는 말만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어제 민정수석이 장관된 사례가 3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0 때 김용갑 수석이 총무처 장관, 문민정부 때 김영수 수석이 문체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수석인데 법무부 장관이 된 케이스는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이렇게 좀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전례가 있네. 예, 여권에 이제 어떤 인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로남불 얘기 나오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라도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직행하는 게 비판적인 것은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예.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그렇죠.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또 그런 논란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아니 뭐 하나도 못 받을 판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냐. 예. 이 투톱은 이제 못 받아들인다. 예. 이런 분위기고 반대로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는 환영 일색이더라고요. 이제 일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조국 투톱은 개혁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근데 이제 의원들급에 들어가면은 좀 우려들이 있어요. 예. 예, 이런 이제 국회 관계 때문에. 근데 청와대도 이런 부담이나 논쟁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다 있죠. 그렇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국 수석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는 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까지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요. 시키지도 않을 건데 괜히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이런 논란을 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뭐 장관 후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이야기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예. 이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죠. 일단 여야 공방 예상되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개각을 4달 말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앞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반발을 하겠죠. 갈등도 격화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뭐 반대한다 이러면서 장외 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회 안에서 따져야죠. 예. 예. 아무튼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